당신한테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당신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 나랑 현진이는 운명이었으니까. 믿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어. 그것도 내 친구랑 붙어서 날 배신했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며칠 있으면 결혼 2주년 기념이고 얼마 전엔 새 집도 사서 이사 왔는데 이제 곧 아이도 가지자고 계획해놓고 뒤에서 몰래 바람피고 다녔다니. 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지 알아? 당신 기분은 이해해? 사랑하는 남편한테 상처받아서 괴롭고 슬프고 가슴이 아프겠지. 연애 2년, 결혼 2년? 4년을 사랑하고 같이 걸어온 여자를 배신한다는 게 쉽진 않았어. 이런 일로 당신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나름대로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도 많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신한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나쁜 놈이 되긴 싫었는데 당신 마음을 다치게 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난 그냥 악의 없이 내 행복만 추구했을 뿐이니까 너무 큰 상처는 받지 마. 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설정하고 아무 말 대잔치를 여는 거야? 착각하지 마. 난 결코 너 따위한테 상처받지 않아. 어이없고 분노가 치솟고 화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진 않아. 무슨 뜻이야? 사랑하는 남편을 뺏겨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게 생겼는데 상처받지 않는다고. 네가 날 배신한 순간부터 넌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니야. 내 남편도 아니고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버림받는다고 해서 상처받진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건방지게 날 상처받아서 질질 짜는 캐릭터로 만들지 마. 자존심 상하니까. 역시 너답네. 그래, 넌 늘 그런 식이었어. 쿨한 척, 잘난 척, 아무런 고민도 고통도 없단 식으로 지가 항상 위인 줄 아는 위선자. 내가 위선자라고. 위선자가 아니라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재미없는 여자겠지. 남자보다 더 강한 척하고 씩씩한 척하고 자신감 넘치는 척하는 그 모습이 난 너무 싫었어. 여자는 여자다울 때가 제일 사랑스러운 법인데 넌 그런 맛이 없었어. 그래서 너랑 같이 있으면 난 늘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근데 현진이는 달랐어. 얼굴에는 항상 착한 미소가 떠나지 않고 말도 나긋나긋 자상하게 하고 내가 없음 못 산다고 애교 부리고 고양이처럼 포근하게 내 품에 쏙 안기는 사랑스러운 여자였어. 반면 넌 사냥꾼같이 든든하긴 한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내가 딴 여자랑 바람 폈다고 하면 울고불고 날 잡고 돌아와 달라고 매달려야 정상인데 넌 그런 건 전혀 없이 인정머리가 없는데 너 같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야? 사랑해달라고 한 적 없어.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야. 내가 너한테 매달리길 바랬니? 날 버린 인간한테 가지 말아달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울길 원했어? 내가 그렇게 매달리면 알량하니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니? 근데 내가 왜 바람핀 인간한테 가지 말아달라고 잡아야 한단 말이야? 다른 건 다 참아도 배신당한 건 절대 못 참아 난.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서 잘 됐네. 잘 있어, 난 현진이한테 갈게. 어서 꺼져. 최대한 빨리 변호사 찾을 거니까 이혼해. 잠시 후. 그 사람한테서 우리 관계를 다 들은 기분이 어때? 내 기분이 어떻든 너한테 말해줄 필요 있니? 친구로 생각했던 나한테 남편을 뺏긴 기분이 어떤지 말해주라니까?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건방진 너한테 제대로 된 뒤통수 치고 괴로워하는 네 꼴을 속 시원하게 보는 이날을 말이야. 우리 친구 아니었니? 뭐야, 난널적으로 생각했는데 넌 날 친구로 생각했어? 난 세상에서 네가 제일 싫었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있어서. 항상 여러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네가 이가 갈리도록 싫었어.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몽땅 다 널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날 거들떠도 안 보는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했어. 그따위 하찮은 이유로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 내 남편을 유혹했니? 남자란 동물이 유혹한다고 다 넘어오는 동물이니? 널 좋아하던 인간들을 다 유혹해봐도 한 놈도 나한테 넘어오지 않았어. 근데 네 남편은 달랐어. 날 여자로 봐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내 감정에 공감해주고 내가 그냥 살짝만 손을 내밀었는데 바로 나한테 넘어왔어. 너랑 달리 난 여자여자해서 좋다고 했어. 드디어 내가 너보다 더 매력 있는 여자라는 증명이 됐어. 눈만 뜨면 일할 궁리하지 말고 남자 마음에 귀 좀 기울여주지 그랬니? 남자한테 아무 쓸모도 없는 자존심만 세우니까 남자가 재수없어서 도망간 거란 것도 모르지? 넌 그놈의 개도 안 먹는 자존심 때문에 망한 거야. 자존감 없는 년의 개똥 같은 연설 잘 들었다.
그 인간이랑 바람피고 성취감에 붕붕 떠서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미친년처럼 날뛰는 거. 언제까지 하는지 뒷짐지고 구경해봐야겠네. 남편 뺏긴 년이 주둥이만 살아서 끝까지 잘난 척은? 그나저나 날 위해 큰 아파트까지 사줘서 고맙다. 인테리어도 네가 직접 하고 가정가구도 고급진 거로 장만해 놓은 거 보고 나 완전 감동했잖아. 그건 또 무슨 개소리니? 네가 없을 때 그 사람이랑 몇 번 니네 집에 놀러 갔었다. 그 사람이 새 집 샀다고 구경해보지 않겠냐고 자꾸 가자고 해서 말이야. 니네 집 주방에서 밥 해먹고 거실에서 영화 보고 침실에서 잠까지 잤는데 전혀 몰랐니? 어머, 내가 말실수를 했는가? 너가 들으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깜박하고 엄청난 비밀을 다 털어버렸네. 상처받았다면 미안해 사과할게. 그 인간이 나 모르게 내연녀인 니년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왔었다고. 심지어 내 침대에서 잠까지 잤다니 미친 거 아니야? 미쳐도 아주 제대로 미친 것들이잖아.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다 미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랑 도리 따지지 말고 그냥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가. 내가 드나들던 집에서 찜찜해서 어떻게 살래? 그냥 나가고 말지. 싫은데 내가 왜? 넌 버림받았으니까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게 당연하단 것도 몰라? 내가 나간다고 해서 네가 들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혼인신고도 안 한 주제에? 곧 결혼하자고 그 사람이 약속했어. 와이프 친구랑 바람피는 놈의 약속을 믿었니? 그 사람은 날 속일 사람이 아니야. 하긴 나도 내가 이렇게 속고 배신당할 줄은 몰랐지. 최대한 빨리 혼인신고하고 그 집에 들어갈 거니까 넌 빨리 이혼이나 해. 그 전에 위자료부터 내. 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면 그깟 위자료쯤이야 껌값이지. 한 달 후. 드디어 혼인신고했어. 네 남편을 정식으로 내 남편으로 만든 특별한 날이야 오늘은. 그 사람이 볼일 보러 간 틈을 타서 맛있는 케이크까지 사왔어. 이날을 축하하려고. 너도 불러서 축하받고 싶지만 오늘은 됐고 결혼식 할 때 부를게. 너가 와서 축하해주면 내 행복이 배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너 지금 기분이 어때? 불쾌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니? 바람은 폈지만 결국엔 다 정리하고 너한테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속이 새까맣게 타서 죄가 됐는가. 이혼한 지도 한 달 됐으니까 이젠 그 집에서 나가. 한 달 기다려줬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그 인간 방금 짐 싸서 집에서 나갔어. 그 사람이 왜 짐을 싸니? 네가 나가라니까. 아니 나갈 사람은 그 인간이야. 너한테 간다고 나갔으니까 곧 니네 집에 도착할 거야. 그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온단 말이야? 나보다 널 더 사랑하니까 너한테 가는 게 아니겠어? 좋겠다. 나보다 더 사랑받아서? 미친년이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집은 그 사람 집이고 내가 그 집에 가야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냐고. 난 우리 집이 아닌 그 사람 집에서 신혼 시작할 건데? 역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 집은 내 집인데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니? 그 집이 네 집이라니? 위자료 치고는 너무 큰 거 아니야? 위자료는 따로 받았고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란다. 거짓말하지 마. 곧보록날 거짓말을 왜 하니? 그 사람한테 확인해 볼 거야. 그 집이 정말 그 사람 집이 맞다면 절대 널 가만 안 둬. 불법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잠시 후. 자기 지금 어디야? 그쪽 집으로 가고 있는데 왜? 어디 집? 어디 집이긴 어디 집이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지? 그러니까 왜 이쪽으로 오냐고. 나랑 같이 살고 싶다며.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새로 산 자기네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했지 내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단 뜻 아니거든? 은주년 말로는 그 집이 지 집이라고 하는데 사실이야? 아니지, 그 집은 자기 집이지? 그 집은 은주 집 맞는데? 뭐라고,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해? 자기 집도 아니면서 나한테 자랑은 왜 하고 나를 데리고 갔어? 네가 구경하고 싶어 하니까 데리고 갔던 건데 왜? 그 집이 누구 집이던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난 은주랑 너 중에 널 선택했고 우린 이제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집이 뭔 상관이야? 난 사랑보다 그 집이 더 중요해. 그 집이 없는 넌 필요 없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집 있는 널 사랑했지 집도 절도 없는 거지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랑 같이 살고 싶으면 그 집 은주한테서 뺏어와. 뺏어오라니 내가 강도야? 설사 은주가 판다고 해도 내 수입으로는 그 집 대출 감당 못해. 자기 수입이 얼만데?
그런 걸 꼭 말해야 돼. 우리 오늘 혼인신고하고 부부가 됐어. 남편 수입 정도는 알 권리 있어, 나. 너가 들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작년 연봉이 3천만 원이었어. 뭐라고 30 중반을 넘긴 남자가 겨우 연봉 3천만 원 밖에 못 받는다고? 나보다 더 못 버는 남자들도 많은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연봉 3천만 원도 못 받는 남자는 듣도 보도 못했어. 겨우 그거 벌어서 어떻게 아이 키우고 먹고 살 생각이야? 너도 벌고 있으니까 세대 수입으로 보면 연봉 5,500만 원은 되잖아. 그 정도면 애 하나 낳고 적당한 집 하나 사서 대출 내면서 평범하게 살기에 문제 없다고 생각해. 왜 내가 일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해? 왜 내가 결혼하고 출산하고도 일해야 하냐고. 난 전업주부가 돼서 편하게 살려고 혼인신고했지. 결혼하고도 돈 벌고 집안일하고 육아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최악이다, 진짜. 고르다 거지 같은 남자를 골라서 혼인신고하고. 이게 대체 다 뭐냐고. 난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해서 이혼하고 너한테 왔는데 넌 내가 아닌 내 돈과 내 집을 사랑했던 거야? 돈에는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 말만 믿고 너라면 내 연봉에 만족하고 나랑 행복하게 살아줄 줄 알았는데 나야말로 배신당한 기분이고 황당하기 짝이 없거든? 널 위해 난 연봉 1억 원인 은주랑 이혼하고 새로 산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도 포기했는데 넌 그런 날 따뜻하게 맞아주긴커녕 대놓고 날 거지라고 하니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피해자는 난데 왜 지가 피해자인 척 쇼하냐고 짜증나 진짜. 은주년 불러서 따져야겠어. 참을 수 없어. 뭐니? 그 인간한테 다 확인했어.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최악은 없었어. 저 인간 연봉이 3천만 원 밖에 안 되고 그 집도 네 집이란 거래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 네가 사실을 다 말해줬다면 내가 오늘 저 거지 같은 인간이랑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잖아.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왜 거지야? 연봉 3천만 원 버는 건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지는 연봉 2,500만 원 밖에 못 받는 주제에 뭔 요구가 그렇게 높아? 누가 그래? 전년 연봉이 2,500만 원이라고. 일주일에 알바 3번 하는 년이 연봉 2,500만 원. 웃기고 있네. 뭐야, 너 겨우 알바나 하는 여자였어. 그래놓고 나한테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했어? 네가 겨우 주 3일 알바나 하는 인간인 줄 알았다면 난 은주랑 이혼하지도 않았어. 은주처럼 많이 벌진 못해도 거의 나 정도는 버니까. 맞벌이 하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고 혼인신고했는데 네가 감히 날 속였단 말이야? 시끄러워. 속은 사람은 나라고 했지? 넌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인간이니까 주둥이 다물고 조용히 있어. 은주 니년이 말해봐. 너 일부러 나한테 저 인간 연봉에 대해 함구하고 내가 하루빨리 혼인신고하게 날 유도한 거 맞지? 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리발을 내밀겠다고? 너 때문에 난 이혼녀가 되게 생겼는데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가 너보고 내 남편이랑 바람피고 혼인신고하라고 했니? 모든 건 지가 선택한 일인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고 지랄이야? 그나저나 혼인신고 하자마자 이혼할 생각이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딴 놈은 필요 없어. 네가 고른 남자니까 제대로 된 놈일 줄 알고 뺏었는데 완전 썩은 밧줄이잖아. 넌 대체 저 인간에 뭐가 좋다고 결혼했니? 난 너랑 달리 경제력으로 남자를 판단하지 않으니까. 순수하고 다정한 성격이 좋았고 여행이랑 영화관을 좋아하는 가치관이 맞아서 결혼했어. 겨우 그딴 이유로 결혼했다고. 돈밖에 모르는 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굳이 네 이해는 필요 없어. 경제력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사랑의 유효기간이 겨우 4년일 줄 몰랐어. 니들 불륜을 알고 처음엔 분노했는데 이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보다는 네가 더 저 남자랑 어울려. 뭐가 어울린단 거야? 나한테 어울리는 남자는 연봉 1억 원 이상인 남자야. 난 그런 능력 있는 남자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여자야. 자기 평가가 높고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은 건데 현실을 봐야지. 주 3일 알바하는 30 중반 여자랑 결혼해줄 연봉 1억 원 이상인 남자가 과연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너한테는 저 남자도 떡이니까 눈 낮추고 그냥 같이 살아? 아니어쩜 너한테는 연봉 3천만 원인 남자도 과분할 수 있겠다. 적어도 저 남자는 사랑을 믿고 돈 많은 날 버리고 너한테 간 순수한 남자잖니. 경제력은 별로지만 알고 보면 다정하고 재밌는 면도 있는 남자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 싫어. 돈밖에 모르는 저런 여자는 내가 버릴 거야. 내일 당장 가서 이혼해오리. 난 사랑을 추구하고자 능력 있는 와이프를 버리고 너한테 갔는데
넌 날 그지로밖에 안 본다는 게 용서가 안 돼. 이혼은 내가 원하는 거야. 위자료만 내주면 바로 이혼할 거야. 난 사기 결혼 당했으니까 위자료 내. 사기 결혼당한 건 나야. 싸움은 니들끼리 맘껏 해. 난 이만 빠질게. 아니 잠깐만 여보. 우리 아직 늦지 않았지? 나 저 여자랑 이혼하고 바로 당신한테 갈게. 오긴 어딜 오겠단 거야? 너랑은 이제 끝이란 걸 몰라서 그래? 난 한 번 버린 쓰레기는 다시 집에 들이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쓰레기란 말이야. 쓰레기지 그럼 인간이니? 내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캠핑 다니고 집 부모님 생활비 주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산 주제에 날 버린 놈이 인간이야? 나도 속은 거야. 우린 저 여자한테 속은 피해자인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야지 싸우면 안 되잖아. 누구랑 누가 피해자란 거야? 이 진흙탕 싸움의 패해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고 그 피해자는 바로 나야. 불륜을 저지르고 날 배신한 놈이랑은 절대 무리니까 개 꿈꾸지 말고 꺼져. 난 이런 식으로 헤어지기 싫어 여보. 내가 왜 네 여보니? 네 여보는 저 여자니까 저 여자랑 살아. 나도 싫거든? 그만하자. 왜 내가 이런 유치한 말다툼을 해야 하는지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 둘 다 차단할 거니까 멀리 꺼져. 그 후 그 둘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합의 이혼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둘이 꼭 어울리는데 왜 굳이 이혼하지 싶은 마음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두 인간이 쭉같이 살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길 원했는데 바로 헤어졌다니까 유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친구녀는 2번 다시 동창회에도 못 나오는 처지가 됐고 소문에 의하면 아직 연봉 1억 원 이상의 남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 또한 연봉 3천만 원인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여자를 찾고 있다나 뭐라나. 한심한 인간들이지요. 나 오늘 서울에 개모임 가야 하니까 데려다 주라. 저 지금 일하러 나왔어요. 잠깐 시간 빼면 되지 뭐가 문제니? 일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시간을 빼요? 누가 들으면 무슨 대단한 일하는 줄 알겠네. 겨우 빵집에서 반나절 알바하는 주제에 생색 하나는 오지게 내고 있네. 알바는 원래 맘대로 빠져도 되는 거 아니니? 알바도 엄연히 일이고 책임감 갖고 해야지 맘대로 빠지는 게 어딨어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기면 몰라도 어머니 개인 일로 제가 일터를 빠져나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애미를 차로 개모임 약속 장소에 모셔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딨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어머니 혼자 알아서 가시면 되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면 금방 도착하는데 왜 자꾸 저한테 운전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뭐 집에서 한가하게 노는 사람인가요? 너 놀고 있잖아. 겨우 반나절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니? 그래서 반나절 일해서 얼마나 버니? 100만 원 정도 버는데 왜요? 아이고 겨우 100만 원밖에 못 버니? 하긴 머리도 나쁘고 그렇다 할 능력도 없는 네가 무슨 수로 큰 돈을 벌겠냐고. 애도 없는데 알바가 뭐니 알바가. 그 알바 때려치고 하루 종일 하는 일로 바꿔. 그럼 한 달에 못해도 300만 원은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전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임신 준비 중이라고요. 남들은 쉽게만 가지는 애를 넌 대체 왜 그렇게 못 가지니? 난 젊었을 때 네 시아버지가 건드렸다 하면 임신해버려서 산부인과 의사도 내 자궁은 신이 내린 자궁이라 폐경할 때까지 조심도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넌 대체 왜 그 쉬운 임신 하나도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얼굴만 멀쩡한 30대지 자궁은 늙어 쭈그러든 60대인가? 그런 말씀은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삼가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형님은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고 쌍둥이를 임신한 몸으로 하루도 안 쉬고 일 다니면서 나한테 매달 150만 원씩 주고 때마다 철마다 용돈이랑 선물을 추가로 보내주는데 넌 임신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의 일도 겨우 알바밖에 안 하고 생활비도 겨우 50만 원밖에 안 주고 네가 생각해도 네가 너무 초라하지 않니? 집집마다 삶의 방식이 다 다른데 제가 왜 절 초라하게 생각해야 해요? 전 지금의 제 삶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비교하고 비난하는 거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어머니한테 매달 보내는 그 50만 원이 너무 아깝거든요. 넌 어쩜 마음 씀씀이조차 간장종지만 하다니? 50만 원밖에 못 들여서 죄송하다도 아니고 그깟 50만 원도 아깝다고? 이래서 사람은 많이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야. 대기업에 다니는 네 형님은 영어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데? 넌 할 줄 아는 게 겨우 네 형님을 질투하는 것밖에 없니?
지금 제가 형님을 질투하는 거로 보여요? 질투 맞잖아. 어머니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단태아도 아니고 쌍둥이를 임신하고도 일 다니는 형님이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한 달에 150만 원씩 따박따박 못 받겠네요. 출산하면 육아휴직도 해야 하고 아이들 키우면 돈도 많이 들게 뻔한데 언제까지 그렇게 장남부부한테 기대서 살 생각이세요? 어머니 아직 30년은 거뜬히 사실 텐데 이제라도 본인 노후 준비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시끄럽다.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하니? 자식 돈을 물 쓰듯 쓰다가 나중에 형님네한테 생활비를 못 받으면 저한테 기댈까봐 그러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니들한테 기대긴 뭘 기대니? 니들한테 기댈 바에 나 자신한테 기대는 게 낫겠다. 그 말씀 진심이세요? 그럼 매달 보내는 50만 원 이젠 안 보내도 되죠?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부부는 별로 큰 능력도 없고 매달 소처럼 일해서 겨우 조금밖에 못 버는 처지라 한푼이 아쉽거든요. 어머니한테 드리는 50만 원을 적금으로 돌리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든든할 것 같네요. 남들 다 잘 버는 돈을 못 번다고 징징대는 게 부끄럽지도 않니? 자식들한테 돈 받아서 사시는 어머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제가 왜 부끄러워해요? 전 제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제가 번 거로 먹고 사니까 부끄러운 거 일도 없네요. 장남네 부부는 한 달에 600만 원씩 번다고 하던데 넌 겨우 100만 원 버는 주제에 돈 벌고 있다는 말이 입에서 나와. 시도 때도 없이 형님이랑 비교하시는 거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어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했는데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절 디스하실 생각이세요? 절 열받게 하면 저 정말 어머니한테 드리는 용돈 50만 원을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아니 넌 가만 보면 쓸데없이 직설적이더라. 큰애처럼 좀 섬세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어디가 덧나니? 네 형님은 말 한마디를 해도 우아하고 차분하고 듣기 편하게 하는데 넌 대체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막 내뱉니? 우리 막내는 대체 너의 무엇이 좋다고 너랑 결혼했는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어머니 눈에는 안 찰지 몰라도 야무지다는 소리 들으면서 컸습니다죠. 집에서 사랑받고 밖에서 존중받고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심보 고약한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요.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 내가 비뚤어진 사람이란 말이야.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너랑 말하면 미세혈관이 다 터지는 것 같고 뇌세포가 노화하는 것 같다. 경제력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내가 부를 때마다 온갖 핑계대고 안 오려고만 하고 넌 미꾸라지만 먹고 컸니? 어찌 그리 요리저리 잘 내빼니? 일주일에 몇 번이나 대형마트에 데려다 달라고 하시고 집에 와서 청소랑 음식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 들어줘요?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걸 다 도맡아서 해야 하는 거야. 같이 살면 몽땅 다 네가 해야 하는 것들인데 니들 생각해서 내가 따로 살아주는 걸 고마워해야지. 사고방식이 글러먹었어. 너 같은 여자는 애초에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줄 몰랐다. 어머니가 결혼 반대하셨다고 해도 저흰 결혼했을 겁니다. 말하는 싸가지 봐. 너랑 더 말하면 뇌출혈 올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진짜 맘에 안 들어. 3개월 후 나 오늘 친구 생일 잔치에 가야 하니까 호텔까지 좀 데려다 주라.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힘들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니?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거든요. 넌 뭔 임신을 그렇게 요란하게 하니? 남들 다 하는 임신을 못해서 병원까지 다니면서 큰일 일을 피우더니 겨우 임신해서는 또 입덧 핑계로 집에서 놀고 먹어. 임신이 병이니 병이야? 입덧 좀 한다고 집에 누워서 놀기만 하는 여자는 너밖에 없겠다. 나도 입덧했고 다른 여자들도 다 입덧했어. 입덧해도 할 건 다 해야지 대놓고 놀고 먹겠단 건 대체 무슨 배짱이냐고.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거로 편하게 놀면서 날 위해 운전도 못 해주겠다고. 네 형님은 막달까지 일했는데 넌 임신 초기부터 놀궁리만 하니?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른데 왜 굳이 형님이랑 비교당해야 하냐고요. 말 대꾸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쪽으로 와. 못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덧은 산모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일도 안 하고 내 아들한테 기생해서 사는 주제에 시애미 심부름도 안 하겠다는 건 대체 무슨 심보냐고? 제가 왜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은 저희한테 매달 돈 뜯어가는 어머니가 기생충이죠. 난 두 아들을 낳아서 키운 위대한 어머니야. 우리 아들들한테 부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어머니가 위대하다고요? 두 며느리 이간질이나 하고 맘에 안 드는 제 뒷담 하나 하는 어머니의 어디가 위대해요? 내가 언제 네 뒷담화를 했니? 명절만 되면 친척들한테 제가 다 들리게 주방에서 제 뒷담화 하셨잖아요. 큰 며느리는 잘 벌고 통도 큰데 둘째 며느리는 능력도 없고 마음 씀씀이도 작아서 맘에 안 든다고요. 옷도 큰애는 정숙하게 잘 입는데 둘째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서 보기 추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언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어요? 입었잖아 너. 무릎 위를 덮는 치마가 미니스커트인가요? 다리가 이상하게 길어 보이길래 미니스커트인 줄 알았어. 제 다리가 긴 게 아니라 어머니 다리가 짧은 거예요. 실제로 무릎 위를 살짝 덮는 제 치마를 어머니가 입으시면 롱스커트가 될 테니까요. 남의 약점을 잡고 공격하는 거 치사하지도 않니? 어머니가 더 치사하잖아요. 대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며느리 보고 얼굴에 새끼가 넘친다는 말을 하실 수 있는지. 부끄러움은 항상 듣는 제 몫인가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분명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새끼밖에 없는 년이 당신 아들을 유혹해서 결혼한 거라고 했습니다. 난 전혀 그런 기억 없는데? 자신한테 불리하면 대뜸 생각이 안 난다는 모드로 들어가시는 것도 참 비겁하네요. 시끄럽고 네 형님 좀 따라 배워. 걔는 머리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내 말도 잘 듣고 정말 똥도 버릴 게 없는 애야. 그렇게 훌륭한 형님이 왜 어머니처럼 뻔뻔한 시모를 만나서 매달 150만 원씩 뜯기면서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아야 하는지 안쓰럽네요. 너 정말 안 올 거야? 네, 절대 못 갑니다. 두고 봐, 내가 절대 널 편하게 안 둘 거야. 몇 개월 후. 출산 축하한다. 쌍둥이도 아니면서 제왕절개로 애 낳아서 편하고 좋았겠다. 순산이 어려워서 긴급 제왕절개했는데 편하고 좋았겠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해요? 뭐 싸가지? 네가 지금 나보고 싸가지 없다고 했니? 네,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시원하게 내뱉어봤더니 속이 후련하네요. 아무 쓸모도 없는 딸년을 하나 낳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거야? 딸년이라니요? 딸년은 원래 쓸모없는 쓰레기나 마찬가지야. 지금 제 딸 보고 쓰레기라고 하셨어요? 그래, 장남은 한 번에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넌 겨우 딸 하나를 낳아놓고 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니? 난 우리 장남이 낳은 아들 손주 둘만 있음 돼. 네가 낳은 딸은 보고 싶지도 않고 안아주고 싶지도 않아. 어머니한테 장남이 어딨고 아들 손주가 어딨어요? 뭐라고? 이게 질투에 눈이 멀어서 정신이 가출했나? 나한테는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아들 손주가 둘이나 있거든. 형님네 이혼했고 두 아들은 형님이 키우기로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걔들이 금슬이 얼마나 좋은데 이혼이 말이나 되니? 난 그런 말 전혀 못 들었거든? 그러게 왜 그렇게 착한 형님을 압박하셨어요? 매달 생활비 150만 원을 드려야 하고 생신 명절에는 또 추가로 더 드려야 하는 상황도 짜증나는데 아주버님은 술집에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빚만 잔뜩 만들었는데 이혼 안 하고 백일여자가 세상에 어딨겠어요? 시모랑 남편한테 질릴 만큼 질려서 이혼하고 친정에 간다고 했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큰애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내 앞에서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던 애가 사실은 날 싫어했단 말이야. 설마 형님이 어머니를 좋아한다고 착각하셨어요? 아니, 나중에 합가도 하겠다고 하길래 난 그 말을 굳게 믿었지. 합가가 싫다고 하면 무슨 갈굼을 당할지 모르니까 일단 하겠다고 했겠죠. 성격상 앞에서 대놓고 싫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여러 번 상담했고 전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거라는 걸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자립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큰애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받질 않아. 나 혹시 차단당한 거니? 아마 그렇겠죠? 오늘 생활비가 입금되는 날인데 매번 점심시간에 입금되던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 그럼 돈도 끊었단 말이니? 이혼했으니까 시모도 아닌데 돈을 왜 입금해요? 난 걔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년일지 몰랐어. 얼굴도 못생긴 년을 훌륭한 우리 장남이랑 결혼시켰는데 그 은혜를 이딴 식으로 원수로 갚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믿었던 도끼한테 발등 찍힌 느낌이고 배신당한 기분이고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형님을 능력 있는 여자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니 속으로는 못생긴 년이라고 비꼬고 계셨던 거예요? 훌륭한 장남이요? 아주버님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솔직히 키도 몸매도 성격도 다 형님이 위죠. 머리는 좋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입사하긴 했지만 무슨 소용이에요? 유흥업소 여자들한테 빠지고 도박에 빠진 쓰레기인 것을. 그런 쓰레기를 버리고 애 둘 데리고 이혼해버린 형님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데요? 지가 뭔데 남의 집 손주들을 뺏어간단 말이야? 애 엄마니까 애들을 데려갔죠. 그런 간단한 도리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왜 애들 둘을 다 지가 데리고 가냐고. 잘난 어머니 장남한테 애들 친권 양육권이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법이 여자와 도박에 빠진 놈한테 애들을 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법은 없지. 제3자인 어머니는 자식들 일에 참견 말고 빠지세요. 너 왜 걔 편을 들고 그러니? 너랑 걔는 원수 아니니? 저랑 형님이 왜 원수예요? 아니 친척들한테 비교당하니까 너도 걔가 싫을 거 아니야. 친척들이 비교했나요? 어머니가 이간질하고 비교했죠. 그런 어머니 때문에 형님이 얼마나 저한테 미안해했는지 아세요?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굳이 저한테 그렇게 신경 써주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연을 귀하게 생각하는 반듯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아끼지 않고 상처만 주더니 결국 아까운 사람을 놓치게 돼버린 거죠. 이젠 돈줄을 잃었으니까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혼자 알아서 사세요. 설마 너도 나한테 주던 돈을 끊겠단 건 아니지? 왜 아니에요? 돈뿐만 아니라 인연도 끊을 생각인데요? 뭐라고? 혼자 남은 날 너까지 버리겠다고? 제 딸을 보고 쓰레기라고 한 할망구를 제가 보고 살아야 해요? 제 남편도 분노하고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저희 볼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돈을 끊어버리면 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설마 죽을 때까지 자식들 돈으로 살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계획성 없이 사니까 그 모양 그 처지로 되죠? 두 아들이 다 알아서 해줄 줄 알았단 말이야.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 인과응보란 말 모르세요? 모든 건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니까 뭐가 나오던 알아서 거두세요. 큰 건 바라지 않아. 그냥 30만 원 정도만 주면 안 되겠니? 겨우 3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잖니? 겨우 30만 원이요? 30만 원을 벌려면 얼마나 힘든지는 죽어도 모르죠? 하긴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냐고요. 차단할 거니까 다신 저희 찾지 마세요. 그 후 저희 부부는 어머니를 차단하고 이사했습니다. 장남도 빚에 시달리는 처지라 어머니를 돌볼 여유가 없고 시모는 어쩔 수 없이 난생 처음 일을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 집 청소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건물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지만 관심 없습니다. 일하다가 잘리면 또 다른 곳에 가고 그렇게 반복하시겠지요. 어머니와 인연 끊고 나니 경제적 여유도 생기고 마음도 편하고 정말 좋습니다. 저예요. 사장님 불륜요. 왜 자꾸 절 차단하세요? 제 존재가 그렇게 무서워요? 설마하니 제가 사모님을 잡아먹기라도 하겠어요? 전 사장님 같은 남자는 먹어도 사모님 같은 여자한테는 관심 없어요. 절 알아요?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전 사장님 애인이고 사모님은 버림받은 비참한 여자라는 사실이잖아요. 정도껏 해요. 말도 안 되는 그딴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또다시 차단하죠. 겨우 대화가 시작됐는데 벌써 절 차단하면 어떡해요? 사모님이 절 차단할 때마다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서 연락하는 거 지치니까 그만해 주실래요?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그쪽한테 뭔 잘못이라도 했어요? 왜 자꾸 이딴 정신 나간 스팸 문자를 보내요? 이러는 목적이 뭔가요? 말했잖아요. 빨리 사장님이랑 헤어지라고. 사장님은 이제 제 남자니까 이혼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요? 내 남편은 바람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직접 확인해봤고 절대 바람핀 적 없다는 확답을 얻었으니까. 난 내 남편만 믿어요. 난 세상에서 내 남편만은 아닐 거라고 믿는 여자들이 제일 한심하더라. 남자를 그렇게 믿어요? 남자는 원래부터 본능적으로 바람피는 동물인데 그런 남자한테 무슨 의리를 바래요? 그 나이 먹고 아직 남자의 본성도 몰라요?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렇게도 제 존재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힌트 주죠. 그 사람 가슴팍이랑 허벅지에 큰 점이 있잖아요. 그곳은 옷을 벗어야만 보이는 위치니까. 저랑 그 사람은 같이 호텔에 다니는 사이라는 증명이 됐죠. 그 사람 몸의 점을 네가 직접 봤단 말이야?
전 그 사람 몸 구석구석 솜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저랑 같이 호텔에 간 횟수가 결혼한 지 10년 된 사모님과의 잠자리보다 더 많다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제 귀에 다정하게 속삭여줬거든요. 그러고도 사모님이 사랑받는 여자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 와이프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빨강, 노랑, 파랑 트렁크 팬티만 즐겨 입죠.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벗겨주고 제가 입혀주니까 아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네가 정말 내 남편 불륜녀란 말이니? 불륜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불륜이 맞으니까 인정해야겠죠. 하지만 불륜도 사랑이란 건 기억해요. 전 사랑받는 여자고 사모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그게 팩트죠. 사장님의 운명은 저예요.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미친년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욕부터 나오는 건가요? 사장님이랑 사모님은 사랑이 없는 정략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사장님 돈을 보고 결혼할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란 예상도 했어야죠. 아들만 하나 낳아놓으면 만사형통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착각이에요. 뜨거운 우리 사랑 앞에서 자식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혼하고 그 사람 곁에서 꺼져줄래요? 우리 부부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사이가 아니야.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뭐가 복잡해요? 헤어지기 싫어서 일부러 복잡한 척 한다는 걸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설마 사장님한테 미련 품고 바람을 용서해줄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린 저녁에 만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오전 근무 시간에도 같이 호텔에 가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살 생각인가요? 그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근무 시간에 너랑 호텔에 갈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남자를 너무 믿지 말라니까요? 남자는 욕정을 위해서라면 상상 이상의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설사 니들이 정말 불륜 관계라고 해도 우린 쉽게 헤어질 수 없어. 우리 결혼은 단순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배신을 당하면서도 이혼해주지 않겠다는 건 결국 돈 때문인가요? 천박한 네 눈엔 돈이 전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너랑 같은 생각하는 건 아니란다? 그럼 애를 위해서 못 헤어지겠다고? 그것보다 더 웃긴 핑계도 없지 않나? 애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혼해줘야 한단 건 모르나 봐요? 자꾸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면 사모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혼을 거부할 생각이에요? 더러운 그 주둥이로 내 아들 말하지 마.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물러나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히 날 협박하니? 제 행복을 가로막는 존재라면 그게 애라도 상관없이 다 치워버리겠다는 결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 내 자식을 건드리는 년을 용서할 엄마는 없어. 잠시 후 당신 내연녀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 난 바람핀 적 없다고 했잖아. 날 질투하는 내 라이벌이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딴 카톡을 보내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차단해버리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런 장난질에 놀아나는 거야? 무시하려고 했어. 근데 그 여자가 당신 몸 은밀한 부위에 있는 점 위치까지 다 알고 있고 이혼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 어떻게 무시해? 솔직히 말해봐. 당신 정말 나랑 우리 아들한테 떳떳한 거 맞아? 남편보다 성도 이름도 모르는 그런 정신 나간 여자 말을 더 믿는단 말이야? 제발 좀 날 의심하지 마. 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집에서 날 의심하기나 하면 내가 무슨 힘으로 회사 가니? 그 여자는 당신 팬티 색상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심하지 말라고. 남자들 팬티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런 건 나라도 맞추겠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상한 의심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애 교육이나 잘 시켜. 우리 아들은 우리 회사 후계자란 거 잊지 마.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그 여자는 누가 봐도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이야.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할지 너무 무섭단 말이야. 난 엄마니까 내 아들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어. 날 믿어 나 못 믿어?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그 정도의 믿음 없어. 뭐라고? 지금까지 당신이 남편다운 일을 한 적이 있긴 하니? 비록 연애 결혼은 아니지만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신은 어땠어? 내 생일은 물론이고 결혼기념일 심지어 아들 생일까지 기억하지 못했어. 당연히 다정한 말 따위는 한 번도 해준 적 없고 내 기분도 살펴봐 준 적 없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약 한 번도 가져다 준 적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 과연 얼만큼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해? 무뚝뚝한 사람이니까 표현에 서툴 뿐이라고 쭉 자기 위안을 해왔지만 이젠 지쳤어. 당신의 진심을 모르겠어. 나한테도 우리 아들한테도 한 번이라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돼준 적 있니 당신?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속으로 사랑하면 되짚고 겉으로 표현해야 돼. 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으니까 2번 다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며칠 후 출장 가니까 캐리어나 준비해놔? 자고 올 거야? 자고 와야 하니까 캐리어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일일이 설명해줘야 돼. 알겠어. 준비해 놓을게. 며칠 후, 저예요. 이번엔 차단하지 않았죠?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남편이랑 같이 있니? 당연하죠. 같이 설레는 불륜여행 와서 스릴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서 연락하는 건데 이혼할 결심은 섰어요? 이혼할 결심은 섰단다, 현주야. 제가 현주란 건 어떻게 알았어요? 나한테 이혼하라고 괴롭히고 내 남편이랑 바람핀 년이. 내 남편 회사의 비서년일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 날 볼 때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싹싹하게 인사하던 년이 뒤에선 이딴 짓을 했다니? 등골이 오싹해나고 소름이 끼치던데? 제 정체를 대체 어떻게 알았냐고요? 돈을 풀어서 조사를 해봤단다. 출근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시간만 나면 내 남편이랑 호텔에 다니니까 좋았니? 뒷조사해보니까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유부녀던데 그따위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어? 낳고 싶어서 낳은 애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한 결혼도 아니에요. 혼전 임신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을 뿐 남편 놈한테 사랑 따위는 없다고요. 사장도 못 되는 무능한 놈도 필요 없고 그런 놈 유전자를 이어받은 딸도 필요 없고 사장님이랑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돼서 우아하게 부잣집 사모님으로 사는 게 꿈이라고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아무리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3달밖에 안 됐다고 해도 그렇지.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야? 사장 비서로 들어가게 된 계기도 회사 일로 그 사람이랑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사장이란 걸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해 꼬리쳐서 그 사람 비서 자리를 차지했다며? 회사가 돌아가는 것엔 전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바람에 회사에 친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 남편은 이름만 걸어놓은 사장이란 것도 모르고 세상에 너같이 멍청한 비서는 처음 봤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장이면 사장이지 이름만 걸어놓은 사장이 무슨 말이냐고요?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사장이란 말이야. 왜냐면 이 회사는 우리 아빠 회사고 그 사람은 우리 집 대릴사위에 불과하니까. 그 사람은 쩍하면 사장 아들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다고 했는데 대릴사위가 말이나 돼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남의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나랑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 본가의 재력과 우리 친정 재력은 비슷했어. 그래서 양가의 공동 이익을 위해 우리가 정략 결혼을 했고 세 아들 중에 막내인 그 사람은 우리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오게 됐지. 하지만 결혼 2년째 되던 해부터 그 사람 본가 회사의 업적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년 전에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본가의 몰락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자 우리 아빠는 그 사람한테 사장 자리를 물려주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셨던 거야. 그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야.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인간 네가 데리고 가. 설마 이혼하면 그 사람을 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건 아니죠? 우리 아빠가 그런 배신자는 빈몸으로 내쫓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은퇴하신 노인네가 다시 사장이 될 순 없잖아요. 회사는 젊은 사람이 이끌어 나가야 희망이 있단 것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차기 사장으로 올라가기로 했어. 집에서 몇 년이나 썩은 여자가 갑자기 사장 자리에 올라간다고요? 자존심 세우겠다고 회사 말아먹을 일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고 도움받기로 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누군지 궁금하니? 그 사람은 바로 네 남편이야. 그쪽이 제 남편을 어떻게 알아요? 널 뒷조사하다가 알게 됐는데 네 남편은 내 대학 후배더라고. 나랑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다는 게 일단 믿음이 갔고 지금까지의 경력을 검토해봤더니 날 보필해줄 든든한 내 부하가 되기에 손색이 없었어. 연봉도 지금 연봉의 2배를 줄 테니까 올 생각 없냐고. 지금 만나서 스카웃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신기하지?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 아니겠어? 다 네 덕이니까 고맙다. 설마 제 남편을 꼬시려는 생각은 아니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 우리 결혼식 날 뒤풀이에서 그 사람 대학 동기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같은 과에 1살 많은 선배를 짝사랑했는데 그 선배의 집안이 어마어마해서 고백도 못 해보고 혼자 비굴하게 끝내버렸다고요. 설마 그 선배라는 여자가 그쪽은 아니죠? 글쎄 그건 네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나도 무척 궁금하니까 답을 알면 나한테도 알려줄래? 어찌됐건 날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단 건 기분 좋은 일이잖니.
그 말인즉 그쪽이 그 선배가 맞단 뜻이잖아요. 설마 제 남편한테 꼬리치려고 그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갈 생각은 아니죠? 아들 가진 애미가 남의 남편을 꼬시는 천박한 짓거리를 하려는 건 아니죠?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니? 내로남불 하나는 오지네. 내가 누굴 좋아하던 누구랑 만나던 너랑 상관 있니? 넌 내 남편 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운 게 없는 년 아니니? 제가 그렇게 쉽게 이혼해 줄 줄 알았어요? 니들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니까 절대 이혼 안 해줄 거야. 이혼은 네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에 대해 입댈 자격 없으니까 네 남편 선택이나 기다려. 우리한테는 딸도 있어. 난 절대 그 사람 손 놓지 않을 거야. 그거 참 유감이네. 그 사람은 너랑은 끝이니까 환상 품지 말라고 하는데? 니들 불륜 증거 네 남편한테도 줄게. 빈털터리로 쫓겨날 놈이랑 같이 위자료랑 양육비 지옥에 빠져서 어디 한번 개고생 죽도록 해봐. 그 후 전 남편과 이혼했고 아들 친권 양육권도 제가 가졌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대신 재산은 한 푼도 분할받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빈몸으로 쫓겨난 전 남편은 본가로 돌아갔고 내연녀 역시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딸아이도 빼앗겼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 남편한테 대신 위자료를 내달라고 부탁했지만 제 전 남편 또한 내연녀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기 위해 빚을 낸 상태라 내연녀의 요구를 거절했고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고 합니다. 내연녀는 지금 알바를 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내고 있고 제 후배는 저희 든든한 오른팔이 돼서 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와 후배의 관계가 궁금하다고요? 지금은 그냥 사이좋은 선후배고 회사 상사와 부하인 관계입니다. 인연이 있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친해질 수 있겠죠. 그건 운명에 맡길 생각입니다. 네 눈에는 내가 걔보다 못한 인간으로 보이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번에 네가 키우는 개새끼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약 먹이고 아주 엄살도 그런 엄살이 없고 부산도 그런 부산이 없더니 시애미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전화 한 통도 없고 코빼기도 안 내미니? 내가 그 개새끼보다 못한 존재야? 자꾸 개새끼 하지 마세요. 미미는 제가 결혼 전부터 키워온 제 가족과도 같은 아이예요. 너한테 자식 같은 개새끼가 있고 네가 걔 애미인 줄 알았다면? 난 널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합가도 하지 않았어. 미미에 대해서는 결혼 전에 제 남편이랑 다 말했고 합가 전에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고 같이 살아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잖아요. 어머니도 미미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좋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걔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원했는데 왜 병문안을 안 오냐는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입원했단 말은 금시초문이에요. 금시초문 좋아하고 있네? 내가 입원한 사실을 꼭 너한테 알리라고. 우리 아들이랑 통화하면서 신신당부했는데 네가 어떻게 모른단 말이야. 정말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죠. 제 남편이 깜박 잊고 저한테 전하지 못했나 봐요. 걔가 잊어버리고 전하지 않았다고 해도 네가 저절로 알고 병원에 찾아왔어야지. 저한테는 그런 텔레파시 능력이 없어요. 제가 신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어머니가 다치고 입원한 걸 어떻게 알고 찾아가요? 며느리는 원래 당연하게 그런 걸 알아야 돼? 넌 개새끼 키운다는 애가 텔레파시 능력도 없니? 강아지랑 텔레파시가 무슨 상관이란 거예요? 원래 개새끼 키우는 사람들은 걔랑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잖니? 예전에 TV서 보니까 어떤 여자는 자기가 키우는 개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더라. 그건 특수한 경우고요. 지극히 평범한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대체 어쩌다가 입원하게 되셨어요? 눈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골절되고 허리도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니까 당장 이쪽으로 와. 아주 긴급한 상황도 아닌 것 같으니까 퇴근하면 들를게요. 시애미가 다리 골절이 돼서 입원했다고 하는데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골절되긴 했지만 이렇게 핸드폰도 잘하시고 머리도 잘 돌아가시는데 굳이 제가 가서 곁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오늘은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퇴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넌 회의가 중요하니 시애미가 중요하니? 저도 나름 회사에서 책임이 있는 자리라 집안일로 쉽게 빠질 순 없어요. 그럼 누가 날 간병하니? 제 남편한테 연락해 볼게요. 걔한테 연락해서 뭐하니? 걔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쁜 애한테 왜 부담을 주려고 하냐고. 저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넌 여자고 며느리잖니? 시부모 간병은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며느리가 아닌 자식들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죠. 제가 여유가 되면 도와드리겠지만 곧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빠지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넌 어쩜 그렇게 쓸모가 없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쓸모가 없는 너 같은 여자가 왜 내 며느리인지. 난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이게 대체 뭐란 거야? 너같이 인정머리 없는 여자랑 결혼한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 아들 정도라면 충분히 더 훌륭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눈에 콩깍지가 아니라 귀신이 씌어서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틀림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병문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게 돼요. 오지마, 네가 없어도 난 안 죽어. 그래요. 그럼 전 회의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 입원하신 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전화 한 통도 없고 와보지도 않는다고 어머니 나한테 한바탕 하셨어. 미안 깜박했어? 깜박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깜박해.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빨리 가서 사과드리면 되잖아. 내가 가라고. 당신이 가야지 누가 가. 엄마는 당신한테 화나신 거지 나한테 화난 게 아니잖아. 난 일도 해야 하니까 당신이 연차 내고 가봐. 나도 일하고 있는데 왜 당연히 나보고 가라고 하냐고. 당신은 여자고 며느리잖아. 어머니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머니는 연세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다고 쳐도 당신은 젊은 사람이 그런 고리타분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왜 집안일이랑 집안 행사는 다 내가 도맡아서 해야 해?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집안일 바깥일 다 알아서 척척해야 하는 슈퍼우먼이 돼야 하는 거야? 그냥 입원한 엄마한테 가서 얼굴 한번 비추라고 하는데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렇게 쉬우면 당신이 가면 되겠네. 당신 엄마지 내 엄마도 아닌데 왜 나한테 대리효도를 바라니? 합가하기 전에는 합가하면 무조건 내 편 들고 집안일도 절반 하겠다고 하더니 합가하자마자 어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 기분만 살피고 집안일에도 손 하나 까닥하지 않는 사람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내가 설거지라도 할라 치면 엄마가 눈치 주고 화내서 못한다는 거 잘 알잖아. 아니 그것도 다 핑계로밖에 안 들려. 당신은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날 부려먹는 게 편할 따름이야. 아니 다른 집 여자들은 묵묵히 다 하는 일을. 왜 당신만 못하겠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집안일하고 시부모 봉양해야 하는 거잖아. 밖에서 일을 하던 안 하던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며느리돌이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엄마가 곧 당신 엄마니까 알아서 보셔. 말이 안 통한다. 암튼 난 오늘 병원에 못 가니까 알아서 해. 퇴근하고 들르려고 했는데 그럴 생각마저 없어졌어.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다 어디로 들은 거야? 엄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쭉 가서 간병해. 나 내일부터 출장 잡혔단 거 몰라서 그래? 출장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당신 하나 없다고 회사가 못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꼭 당신이 가야 할 필요 있어? 내가 몇 달 동안 책임지고 진행해온 프로젝트야. 근데 갑자기 내가 빠진다는 게 말이 돼? 그딴 거 난 모르겠고 나한테 있어서는 우리 엄마 간병이 제일 중요해. 그럼 아들인 당신이 가서 간병해. 이상 끝! 다음 날 설마 했는데 네가 정말 날 헌신짝 취급할 줄은 몰랐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헌신짝 취급했다고 그러세요? 네가 날 CM이로 생각했다면 날 보러 왔겠지. 근데 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날 깡그리 무시하고 있잖아. 아들이 갔잖아요. 그럼 됐지 절 왜 기다려요? 전 출장이 잡혀서 병원에 못 간다고 그 사람한테 말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들었으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오르지. CM이가 골절돼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며느리란 년은 출장을 갔다니 이게 말이나 되니? 너 그렇게 잘났니? CM이는 죽던 말던 상관할 필요도 없는 대단한이라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곁에서 힘이 돼줘야지. 가족보다 지일이 더 중요한 여자에서 뭐하니? 너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 게 억울하고 원통하다. 은희 같은 애를 두고 왜 너랑 결혼했는지 우리 아들도 후회하는 눈치던데. 네가 그렇게 한가하게 출장이나 다닐 처지니? 은희가 누구예요? 아 그래 넌 모르지? 우리 아들 전 여친인데 지금 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 간호사야. 너랑 달리 이 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이지. 간호사를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또 처음이네요. 너보다 잘 벌고 잘 나간다고 하니까 심술나니?
제가 간호사보다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보나마나 뻔하지. 원래 간호사들은 잘 벌고 가족이 아플 때는 간병도 해줄 수 있어서 1등 신부감이라고 하는 거야. 걔랑 결혼했으면 우리 아들 인생도 피고 나도 편했을 텐데? 대체 무슨 운명의 조화로 우리 아들은 너랑 결혼해서 팔자가 이렇게 꼬였는지 모르겠다. 은희는 자상하게 웃으면서 아픈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는데 넌 대체 나한테 뭔 힘을 주고 뭘 해줬니? 환자한테 잘해주는 건 그 사람의 일인데 왜 저랑 비교해요? 아니 걔는 사람을 돌보는 일 말고도 요리 청소도 완벽하게 잘할 아이야.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난 그냥 딱 보면 알아. 손끝이 야무진 게 뭘 해도 잘할 것 같아. 그런 애들이 나중에 임신하고 아들도 쑥쑥 잘 뽑게 되는 법이지. 아들이라니요.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설마 아들 전 여친한테 아들 애를 낳아달라 하고 싶다. 뭐 그런 이상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왜 안 되니? 걔들이 원한다면 반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아들은 유부남이에요. 근데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날 간병하러 안 온 네 탓이니까 날 원망하지 마. 아들이 간병하러 갔으면 됐지 왜 그렇게 저한테 집착하세요? 아들은 아들이고 넌 넌데 왜 네 책임을 우리 아들한테 전가하려고 하니? 시애미를 간병하는 건 며느리 의무야. 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 거 지치니까 그만하죠. 사후로 이혼하자. 잠꼬대 하고 있어? 이혼하자고. 똑같은 말 몇 번 반복해야 돼? 진심이야? 당신 바람 폈어? 바람핀 건 너잖아. 뭐라고? 내가 언제? 어제.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당신은 지방에 출장 갔잖아. 어제 일 끝내고 잠깐 어머니 병원에 가보려고 집에 갔던 거야. 근데 현관에 들어서니까 못 보던 여자 신발이 있고 침실 문을 열어보니까 너가 여자랑 같이 자고 있더라? 대낮부터 왜 저렇게 자고 있나 궁금했는데 그년 혹시 전 여친이니? 간호사니까 야근하고 낮에 남의 집 안방에서 퍼져 자고 있었어? 헤어진 전 여친이랑 우연히 병원에서 재회하니까 설레고 좋았어? 그래서 만난 지 이틀 만에 집에까지 끌어들여서 즐겼니? 양심도 없는 인간. 바람 필 거면 밖에 나가서 필 것이지. 왜 내 침대에 상간녀를 끌어들이고 지랄이냐고 더러운 인간아. 당신이 없으니까 괜히 모텔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데리고 온 거야. 엄마가 입원해 있는 중에 그 병원에 간호사랑 바람을 피는 네가 인간이니?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바람은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본 예대인이라 기분이 좋아서 만났을 뿐 분류는 아니야. 오랜만에 보고 기분이 좋으면 같이 자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한 번 잔 거야. 맹세코 어제가 처음이고 딱 한 번뿐이야. 한 번이던 10번이던 횟수가 중요해? 사람을 죽였는데 칼로 한 번을 찍었는지 10번을 찍었는지가 중요하냐고. 내가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 그런 비유는 좀 아닌 것 같다, 여보. 아니 넌 날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합가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시집살이 시킬 때도 내 편 안 들어주는 것도 참고 모든 집안일은 나한테 떠맡기고 지는 주말에 취미활동이나 하러 다니는 것도 참았지만 날 배신하고 딴 년이랑 자고 있던 놈은 절대 용서 못해. 니들이 자고 있는 모습 사진으로 증거 남겼으니까 위자료 내고 이혼해. 난 걔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 걔한텐 남친도 있고 우린 그냥 한 번 자고 끝내기로 한 사이야. 그러니까 제발 이혼 말은 하지 말아주라. 출장 끝내는 대로 내 짐 친정으로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잠시 후 너 대체 언제 출장 끝내고 날 간병하러 올 거니? 영원히 안 갈 거니까 저한테 간병받을 꾸밀랑 꾸지도 마세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심술궂은 노인네 간병할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정말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내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이혼녀가 되고 싶어? 널 내치고 새며느리 들여도 되니? 내내 맘대로 하세요. 드디어 소원 성취하셔서 좋으시겠어요. 눈엣 가시 같은 정 꺼져줄 테니까 새며느리 들여서 천년만년 만수무강하세요. 그게 뭔 소리니?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시라는 뜻입니다. 뭐야, 너 지금 나랑 농담하니? 농담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쩌죠? 농담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저 바람둥이 놈이랑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바람둥이라니? 우리 아들이? 내 그 간호사 전 여친이랑 제 침대에서 둘이 자고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년이 어떤 년인지 잘 아는 우리 아들이 그년이랑 붙었을 리가 없어. 년이라니요. 자상하다고 며느리감으로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널 꼴리려고 하는 말이지 진심이 아니야.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너가 위기감을 가지고 나한테 잘할 줄 알고 그랬단 말이야.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녀는 예전에도 이 남자 저 남자랑 바람펴서 우리 아들이 차버린 년이야. 근데 그런 년 때문에 이혼한다니 이게 말이 되니? 꼴 보기 싫은 절 안 봐도 돼서 오히려 잘된 일이잖아요.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왜요? 제가 없음 지금처럼 넉넉하게 못 살 것 같으니까 걱정되세요? 제가 버는 거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제가 없음 생활의 질이 떨어져서 싫으세요? 아님 가정부가 없어져서 다시 살림할 일이 아득한가요? 네 말이 다 맞고 너가 없으면 안 돼? 우리 아들 수입만으로는 지금처럼 풍요롭게 살 수 없어 우리. 그러니까 제발 이혼 말은 하지 말아다오. 쭉 분가하고 싶었는데 이혼하게 돼서 차라리 잘 됐네요. 분가해도 기생충 같은 노인네한테 생활비를 줘야 하고 명절 생신에 용돈 주고 선물 줘야 하고 더럽게 많은 집안 행사에 다 참석해야 하는데 이혼하고 싱글로 돌아가면 그런 골치 아픈 것들 안 해도 돼서 속이 다 시원하네요. 나랑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절대 안 되니까 포기하세요. 그 후 전 불륜 놈한테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적은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취미생활할 돈조차 남지 않는다고.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되냐는 문자를 보내오고. 전시모 또한 저와 함께 살던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고. 다시 같이 살고 싶다는 연락을 해대길래 전 남편이랑 같이 차단해버렸습니다. 전시모한테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자신의 모든 불행이 아들의 전 여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입원했던 병원에 찾아가서 간호사가 보호자의 아들을 유혹해서 아들 가정을 파괴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내연녀를 직장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랍니다. 손 안 더럽히고 코 푼 기분이지요. 나 오늘 언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엄마랑 아빠가 말하는 거 몰래 들었는데 언니네 새 아파트에 이사 갔다며? 왜 나한테는 비밀로 했어? 언니가 좋은 집에 가서 산다는 걸 알면 내가 질투할까봐 그랬어? 내가 애도 아니고 설마 하니 언니한테 시샘을 부리겠어? 자랑할 일 아니니까 아무 말 안 한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니네 집에 가서 살겠다고 할까봐 일부러 입 다물고 있었던 거잖아. 내가 남도 아니고 언니네 집에 가서 좀 살면 또 뭐 어때? 남들은 자매끼리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던데 언니는 나한테 왜 그렇게 쌀쌀한 거야? 자매 좋단 게 뭐야? 좋은 옷 있음 나눠 입고 맛있는 거 있음 나눠 먹고 좋은 집 사면 같이 살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야? 그건 어릴 때 얘기고. 이젠 성인이 돼서 난 결혼하고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사니? 자꾸 부모님이랑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네 밥벌이는 네가 하고 자립 좀 해. 언제까지 본가에서 엄마 아빠 등골 파먹으면서 백수로 허송세월할 생각이야? 나름 열심히 일 찾고 있는데 요즘 취업난이 너무 심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걸 어쩌라고. 취업하지 못해서 제일 힘든 건 난데 왜 누구도 힘든 내 맘은 알아주지 않고 잔소리만 하는 거야? 친구들은 다들 예쁘게 차려입고 출근하는데 나만 매일 집구석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 게 나는 뭐 좋은 줄 알아? 나도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근데 언니까지 날 무시하고 나한테 이사간 일도 비밀로 했다니? 나 진짜 너무 씁쓸하고 슬퍼. 백수면 뭐 인간도 아니야?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그럼 나 오늘 언니네 집에 놀러 가도 되지? 난 오늘 지방에 출장 가야 돼서 그건 어려워. 언니는 예정대로 출장 가. 난 형부랑 같이 저녁 먹으면 되니까. 불편하지 않겠어? 언니는 날 무시해도 형부는 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인데 뭐가 불편해? 명절에 만나면 용돈하라고 돈도 찔러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건네주는 자상한 사람이 내 형부라 너무 좋은데? 형부도 오래 못 봤고 겸사겸사 언니네 집에 놀러 가고 싶으니까 허락해주라, 응? 그 사람 밥도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집에 가서 뭘 어쩌려고.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20층에서 야경 바라보며 치맥할 수 있다면 최고 아닌가. 나 한 번도 20층 아파트는 구경해 본 적 없잖아. 멋있는 야경 보면서 형부랑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형부도 언니가 없어서 외로울 텐데 내가 가서 재밌게 놀아주면 좋아할 거야. 그래도 나도 없는데 형부랑 단둘이 있으면 서먹서먹할 텐데?
남도 아니고 언니 남편인데 뭐가 서먹서먹해?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출장이나 가. 알겠어. 그럼 형부한테 연락해 볼게. 그 사람이 허락하면 그렇게 해. 고마워, 언니. 역시 언니랑 형부가 대기업에 다니니까 너무 좋다. 세대 수입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집에 사는지 너무 궁금한데? 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언니라도 잘나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 날, 수진이는 집에 갔어? 내가 처가에 데려다 줬어. 당신한테 민폐를 끼친 건 아니지? 내 동생이지만 걔가 좀 천방지축이고 철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렇잖아. 전혀 아닌데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재밌었는데? 농담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심지어 노래도 잘하던데? 요리랑 청소를 잘한다고 걔가. 그리고 노래는 또 무슨 소리야? 못할 것 같이 생긴 애가 은근 잘해서 깜짝 놀랐잖아. 나랑 같이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 와서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먹고 신선하고 좋던데? 당신이 매일 미루기만 하던 욕실 청소도 깔끔하게 해주고 지저분한 가스레인지도 뽀득뽀득하게 닦아놓고 아이돌 뺨칠 정도로 노래와 춤도 수준급이고 당신 친동생이란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매력이 통통 튀던데? 그런 애가 왜 여직 남친도 없고 취업도 안 되는지 이해불가다.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애썼나 보네. 걔가 원래 그렇게 앙큼하니까 속지 마. 자기 동생 보고 앙큼하다고 하는 언니가 어딨어? 이래서 자매는 타고난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구나? 자기가 잘난 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너무 그러지 마. 어릴 때부터 잘난 언니 그늘에 가려져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로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부터라도 언니인 당신이 많이 챙겨줘. 알고 보니까 처제 그렇게 한심한 애 아니더라. 좋게 봐줘서 고맙지만 우리 자매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걔는 애가 아니라 성인이야. 동생이니까 귀엽게 표현하느라 애라고 한 거야. 근데 처제 서울에서 취업하고 싶다고 하던데 우리 집에서 살게 하는 건 어때? 처제는 취업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 있고 싶어 하는 눈치더라고. 글쎄 난 별론데. 남도 아니고 자기 동생인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뭐가 별로야? 걔는 일도 안 하고 돈도 없어서 생활비도 못 낼 테고 그러다 보면 모순이 생기기 마련이잖아. 그리고 곧 여름인데 내 동생이 와 있으면 샤워 후 옷도 꽁꽁 입어야 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도 맘에 걸리고. 무엇보다 난 내 동생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어릴 때 남친 뺏긴 것 때문에 그래? 그것도 어제 처제한테 자세한 내막을 들었는데 처제가 뺏은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만나달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만나준 것일 뿐이라고 하던데? 그때 일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 어쨌든 난 내 동생을 우리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아.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뭐. 같이 살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안한 건데 유감이다. 설마 내가 없을 때 내 동생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갑자기 내 동생한테 엄청난 호감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의심이 되잖아. 내가 처제랑 바람이 나필 더러운 놈으로 보여? 나랑 만난 지 5년이나 됐는데 날 못 믿는 거야. 당신이랑 만나고부터 한 번이라도 바람핀 적 있어나? 글쎄, 글쎄가 아니라 없었잖아. 알겠으니까 그만해. 오늘 거래처에서 하루 종일 회의한다고 힘들었어. 내일 돌아갈 예정이니까 집에 가서 봐. 알겠어, 수고해. 2달 후, 언니 지금 어디야? 회사야. 언제 퇴근해? 아직 모르는데 왜? 언니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언니 짐을 경비실에 가져다 놓으려고. 무슨 소리야? 오늘부터 이 집은 나랑 형부 집이니까 언니는 나가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아침에 언니가 출근하자마자 나 언니네 집으로 이사 왔어. 형부가 와도 된다고 허락했고 앞으로 나랑 같이 이 집에서 살자고 했어. 그러니까 언니는 이혼하고 나가? 내가 어렵게 찾은 운명의 남자니까 언니가 양보해. 언니니까 동생한테 양보하는 건 당연하잖아. 니들 두 연놈이 바람 폈단 말이야? 내 남편이랑 내 동생이 나 몰래 바람을 폈고 날 집에서 내쫓으려고 한다고. 이게 진심 실화니 드라마 찍고 있어? 저번에 언니가 출장 간 날부터 우린 사랑에 빠졌어. 언니가 없는 날에 형부 마음을 완전히 잡았고 그날부터 우린 연인이 됐어. 점점 아줌마가 돼가고 일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언니랑 달리 난 어리고 귀엽고 애교도 있고 순수해서 좋다고 했어.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이해해주고 포기해줘. 우리 사랑의 언니는 장애물이니까 멀리 가주면 고맙겠어. 정말 그 인간이랑 같이 살 생각이야?
넌 그 인간이랑 혼인신고도 못하는 사이란 거 몰라? 혼인신고는 못해도 같이 살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형부랑 같이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형부한테 부양받을 수 있다면 그깟 혼인신고 따위는 안 해도 돼. 난 형부를 믿어. 절대 날 버릴 사람이 아니거든.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백수인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겠지. 난 비록 10원 한 푼 못 벌지만 연봉 8천만 원인 남자가 있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겠지. 어렵게 찾아온 내 인생 최고의 기회야. 언니라면 동생 행복을 위해 물러나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 남편이랑 50평대 아파트는 나한테 줘. 줄 수는 있는데 월세 500만 원은 무슨 수로 낼래? 백수인 네가 낼래 아님 회사에서 잘린 그 인간더러 내달라고 할래? 형부가 왜 잘려? 형부 대기업에 다니고 있잖아. 저번 달에 부장님 와이프랑 바람나서 회사에서 잘렸거든. 아니 그깟 바람 좀 폈다고 회사에서 잘리는 게 어딨어?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 사생활 아닌가. 문제는 부장님 누나가 사장님 와이프란 말이야. 출근 시간에 모텔 다니고 출장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서 놀러 다녔는데 안 잘리고 되겠어? 그래도 일은 잘하는데 그렇게 우수한 사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잘라? 네가 지금 그 인간 걱정을 할 처지니. 아 그래 맞다. 그 사람이 바람필 리가 없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바람이 웬 말이야. 분명 그 사람을 질투하는 인간들이 그 사람을 모함한 것일 거야. 처제랑 바람피는 놈이 정직하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바보가 됐니 너? 난 이쁘고 사랑스럽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난 특별하니까 나랑 바람핀 것이지 그 사람이 바람기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렇게 그 인간을 믿는다면 그 인간이랑 같이 살아. 어차피 난 지금 이혼 조정 중이니까 그 인간이랑 그 집은 네가 가져. 매달 500만 원 월세를 낼 수 있다면 말이야. 그 사람 대기업에서 몇 년이나 일했으니까 모아놓은 돈도 많을 거 아니야? 일단 그 돈으로 먼저 월세 내면서 살고 직장은 다시 찾으면 돼. 능력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 인간은 버는 족족 다 써버리는 인간이라 별로 모아놓은 돈도 없단다. 부장 와이프랑 바람피면서 고급차를 차주고 같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명품 사주는 바람에 나한테 위자료 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 했거든. 그럼 언니는 그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백수란 걸 뻔히 알면서 내가 그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 걸 곁에서 구경만 한 거야? 고등학교 때 내 남친을 뺐더니 아직도 그 개버릇을 못 버리고 또다시 내 남편한테 꼬리친 년이야. 내가 왜 너 같은 걸 생각해서 그 인간이 백수란 걸 알려줘야 한단 거야? 어쩌지? 이번에도 언니가 졌는데? 무슨 소리야? 방금 형부한테 문자 보냈거든. 정말 언니 말대로 부장 와이프랑 바람폈고 회사에서 잘렸냐고. 그랬더니 바람핀 건 사실이지만 그 여편네가 먼저 유혹한 것이고 회사에서 잘린 건 사실이지만 이틀 전에 새 회사 면접을 받고 면접에 통과했다고 하는데 연봉도 전이랑 별 차이 없이 받을 수 있어서 500만 원짜리 집까지는 몰라도 200만 원짜리 월세는 여유 있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형부 실력이면 와이프도 회사도 더 좋은 거로 갈아치울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됐다 언니? 그렇게 좋아하지 마. 그 인간은 절대 거기 취업 못하니까. 무슨 뜻이야?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안단 거야? 어제 거래처에 갔다가 그 인간을 봤어. 거래처 인사부 부장님한테 몰래 여쭤봤더니 그 인간이 면접 보러 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 말해줬어. 난 그 인간 전처고 그 인간은 전 회사에서 부장님 와이프랑 바람펴서 잘렸다고. 불륜을 제일 경멸하는 분이시니까 그 인간이 그 회사에 입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겠지. 언니 정말 못됐구나.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도 싫어? 그렇게도 우리한테 열등감이 많아? 우리가 불행해져야 언니가 행복해지는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유치하게 굴지 말고. 그 부장놈한테 언니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고 오해라고 정정해줘. 내가 왜 그래야 하니? 니들이 망해야 내가 행복한데 내가 왜 내 자신의 행복을 차버려야 한단 말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위자료 입금하고 인연 끊어. 나도 위자료 내야 돼? 난 언니 동생이고 가족인데? 무식하면 용감하구나? 넌 내 남편 내연녀인데 뭔 가족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용 증명 보낼 거니까 무조건 입금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냐고. 빌려서라도 내. 안 그럼 소송 걸 거야. 그 후 전 남편과 이혼했고 전 남편은 빚을 내서 본인과 제 동생의 위자료를 저한테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취업이 안 되자 어쩔 수 없이 그 아파트에서 나가 작은 월세로 들어갔지만 돈 문제로 싸우고 살림 요리를 안 하는 제 동생 때문에 다투다가 같이 산지 석 달도 안 돼서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몸을 많이 낮춰서 겨우 취업했지만 또다시 사내 불륜을 해서 회사에서 잘렸고 지금까지 백수로 부모님 등골을 파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전 제 동생과는 인연을 끊고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절연당하고 아직 결혼도 못하고 겨우 밥벌이하면서 살고 있다나 뭐라나. 세상에는 저희처럼 원수 같은 자매도 있답니다. 오랜만이다. 너무 오래 못 봐서 얼굴도 다 잊어버리겠다. 그동안 잘 지냈니? 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어머니 댁에 갔었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얼굴을 잊겠다니요. 어머니는 늘 그렇게 농담이 심하셔서 제가 항상 마음이 불편하단 거 아세요? 남들은 며느리랑 한 집에서 같이 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보는데 난 며느리 얼굴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니까 오랜만이 맞지 뭐가 심하고 뭐가 불편하단 거야? 내내 그렇다고 치죠 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굳이 말씨름할 필요 없죠. 무슨 뜻이니? 궁금하시면 나중에 아드님한테 물으세요. 뭔데 그렇게 빙빙 돌리는 거야? 혹시 이혼 말이야? 알고 계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무슨 일이든 나한테 제일 먼저 보고하는 효자란 것도 모르니? 알고 계셨군요. 미안하다는 기색이 하나도 없이 전이랑 똑같이 너무 당당하시니까 전혀 모르는 줄 알았네요. 얘 진짜 웃기는 애네.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해야 하니? 내 아들의 아주 작은 실수도 하나 용납 못하고 이혼하겠다고 날뛰는 네가 나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왜 너한테 고개를 숙이니? 바람핀 게 작은 실수인가요? 작지 그럼 크니? 걔가 도박을 했니? 폭력을 했니? 아님 살인을 했니? 그냥 눈이 맞는 여자가 있어서 좀 데리고 놀았을 뿐인데 그것도 이해 못하고 이혼까지 하겠다는 네가 철딱선이 없는 거지.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이니? 세상살이 모든 일이 다 네 맘에 들게 돌아가는 줄 아니? 속상해도 괴로워도 참고 견디고 사는 사람들이 다수란다. 다들 지 맘대로 이혼해버리면 이 세상은 개판이 된 지 오래야. 일도 안 하는 네가 이혼하면 뭘 해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겠는지 생각은 해보고 까보는 거야? 남편 없이 애새끼 데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인생인지 정말 몰라서 그래.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너무 호강하고 살아서 세상 무서운 걸 모르지? 한심하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시집살이보다 더 맵고 바람피는 남편 놈을 기다리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더 괴로울까요? 이혼은 무조건 하기로 결정했고 친정 도움을 받으면서 채 키울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 그래 너한테 공기 같은 딸년이 하나 있긴 하지. 지 외할머니랑 지 엄마 닮아서 늙은 조선 호박처럼 둥글럽적하게 생긴 못생긴 기집애 말이야. 난 우리 아들 닮아서 귀엽고 잘생긴 아들 손주가 태어나길 고대했는데 넌지 친정 핏줄을 꼭 빼닮은 못생긴 딸년을 낳아서 내 속을 확 다 뒤집어 버렸지. 어떻게 넌 하는 짓마다 그렇게 밉상인지. 7년 동안 널 미워하면서 산 세월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억울해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건 낮잠을 너무 늘어지게 잔 탓이겠지요. 심보 고약한 거로 치면 손에 꼽힐 노인네가 노년에 근심 걱정 없이 대낮에 퍼져서 잠이나 자고 먹고 놀고 어머니 팔자가 개팔자 같아서 부럽기까지 하네요. 네가 감히 시애미를 비꼬는 거야? 딸년밖에 못 낳은 년이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따박따박 말대꾸니? 아들이던 딸이던 소중한 제 자식이고 어머니 손주인데 그딴 식으로 말씀하고 싶으세요? 제 딸이 태어나고 6살이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아준 적 없고 세뱃돈 한 번을 준 적 없고 내복 한 벌 장난감 하나를 사준 적이 없는 할머니 주제에 입만 열면 늙은 호박같이 생긴 년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요? 명절 생신에 찾아가도 제 남편하고만 말하고 저와 제 딸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을 시켜도 대꾸조차 하지 않으면서 공기 취급한 거. 아직도 저와 제 딸한테는 상처로 남아있는데 미안한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저는 둘째치고 제 딸까지 무시받는 게 싫어서 올해 명절부터는 아예 발길을 끊으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혼을 하게 돼서 어쩜 잘된 일이기도 하네요. 그래, 나도 앞으로 니들 모녀 얼굴 안 봐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었고 니들이 이혼하길 바랬거든? 저의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난 곱슬머리를 제일 싫어하는데 넌 곱슬머리잖니? 그리고 난 그리스형 발모양을 제일 싫어하는데 네가 그리스형이었어?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긴 유전자가 내 손주한테까지 유전되는 건 정말 싫었거든.
암튼 머리부터 눈, 코, 입기, 팔다리, 발까지 모든 게 다 싫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겨우 결혼 허락하고 속상해서 사흘을 알아놓았잖니. 근데 더 최악인 건 네가 낳은 딸려니? 너랑 똑같은 곱슬머리에 그리스형 발 그리고 작은 눈이랑 큰 입을 그대로 물려받았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니들 둘을 어떻게 예뻐하니? 내가 왜 합가를 고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너랑 네 딸을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내 명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랬어. 평생 니들을 보고 살 생각하면 속이 갑갑했었는데 효자인 우리 아들이 예쁜 여친을 만들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너무 좋다. 내연녀를 만나보셨어요? 내연녀라고 하지 마.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야. 사랑이고 나발이고 불륜을 저지른 년은 내연녀죠. 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기만 세고 여자다운 맛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버림받는 거야. 그 여자는 너랑 달리 나긋나긋하고 어리고 예쁘고 싹싹해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앉아있는 게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수려하고 아름다웠어. 더구나 그 아이 뱃속에는 우리 아들 아이도 있다고 하니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잖니? 심지어 태아성별도 아들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경사도 또 어딨단 말이야? 아들이 내연녀랑 혼외자를 만든 게 그렇게 좋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할 건 또 뭐니? 아들을 낳아서 우리 집대를 이어줄 귀한 며느리인데 자랑 못할 건 뭐란 말이야? 저희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며느리라고요? 상식이 없는 건 애미나 아들이나 어쩜 그리 똑같은지. 이런 인간들이랑 7년을 인연 맺고 살았단 게 억울하고 허무하기 짝이 없네요. 상식이 없는 건 너겠지? 남이 집에 시집와서 아들도 하나 못 낳아준 년이 뭔 할 말이 남아있다고 한마디도 안 지고 달려들고 있어?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효자는 없어. 나한테 예쁜 아들 손주를 낳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 우리 아들 덕분에 난 죽어서 조상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됐어? 더 듣고 있으면 제 귀가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죠. 일단 어머니는 저희 이혼에 대찬성하신다는 뜻이죠. 당연한 거 아니니? 하루라도 빨리 새며느리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이혼이나 해. 위자료랑 양육비만 주면 바로 이혼할 겁니다.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네가 불쌍해서 줄게. 직장도 없는 년이 애 데리고 얼마나 거지같이 살겠냐고. 네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위자료랑 양육비 줄게.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고 네 딸 데리고 집에서 나가. 순순히 주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그럼 건강하세요. 빨리 꺼지기나 해. 반년 후. 난데 잘 지내고 있니? 그쪽이랑 인사하고 싶지 않으니까 용건만 말해주실래요? 이미 다 끝낸 사이에 무슨 들을 만한 용건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연락이 왔으니까 잠깐 드러나 줄게요. 세상에서 제일 밉상스런 CM이지만 그래도 위자료랑 양육비를 일시불로 입금해준 덕에 제가 큰 고생 안 하고 지금은 자립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애 덕으로 너가 인간답게 살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지. 감사한 마음까지는 아니고요. 이번 한 번만 잠깐 말은 들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 정도입니다. 고맙다. 채이는 잘 크고 있니? 이 할미가 보고 싶단 말은 하지 않아? 장난하고 있어요? 그림책에 마녀가 나오면 아빠네 엄마 닮았다고 하는데요? 뭐 아빠네 엄마? 제가 없을 때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눈을 부라리며 애한테 겁줬다면서요? 걔가 그랬니? 난 그런 적 없는데 걔가 꿈을 꾸고 꿈속 얘기를 했나 보네. 제 딸은 꿈과 현실도 구분 못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용건이나 말하세요. 저 곧 일해야 해서 바빠요. 너 일 찾았니? 싱글맘으로 살려면 일은 필수죠. 전업주부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제가 지금은 당당한 직장인이 돼서 씩씩하게 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넌 해낼 줄 알았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야무진 아이였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닭살 돋으니까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그냥 전처럼 막말하세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아마. 너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합치지 않을래? 내가 허락할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지 않을래? 새며느리는 어쩌시려고요? 그녀는 내쫓으면 돼. 너가 들어오면 그녀는 자연히 나가 떨어질 거야. 그렇게 예쁘다면서 왜요? 반년 만에 사이가 틀어졌어요? 얼굴만 예쁘면 뭐하니 기본이 안 됐는데? 집안일에는 손도 까닥하지 않는 년이 애 뒤치다거리도 나한테 다 떠맡기고 지는 매일 놀러 다니고 쇼핑하고 날 아주 가정부처럼 부려먹기만 하는데
하도 물건을 사대서 네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이젠 바닥을 보이고 우리 아들이 버는 돈도 다 탕진해서 매달 적금도 한 푼 못하고 사는데 이게 사는 거니? 살림 육아를 안 할 거면 밖에 나가 일이라도 해서 지 쓸 돈은 지가 벌라고 했더니 나한테 눈을 부라리고 삿대질을 하고 날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못된 년이? 지는 호강하려고 결혼했지 일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주둥이를 재봉틀로 확 박아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나. 그런 년이랑 같이 살면 내 수명이 10년은 줄어들 것 같아서 더는 안 되겠어? 너랑 비기면 그녀는 인간도 아니야 악마야 악마. 그래도 귀한 손주를 낳아준 여자인데 버릴 생각을 하세요? 손주의 엄마를 내쫓고 나중에 손주한테 무슨 원망을 들으시려고요? 이제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뭔지 뭘 아니? 너가 그의 엄마가 돼주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쥐도 새도 모를 거야. 저더러 내연녀가 낳은 아이를 키우란 말인가요? 너한테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잖니? 여자는 뭐니 뭐니 해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 딸은 나중에 시집가면 다 소용없어? 네가 아직 젊어서 뭘 몰라서 그렇지 내 나이 돼봐. 돈이고 뭐고 든든한 아들이 최고야. 그렇게 든든한 아들이랑 같이 살지만 매일이 지옥 같으시잖아요. 그건 다 그 나쁜 년 때문에 그런 거고. 너랑 우리 아들이 재혼하면 난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왜 못된 할망구한테 편한 노후를 주기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해야 하냐고요. 너 아직 우리 아들한테 미련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남자가 그리울 거 아니야? 난 환갑 나이에 영감을 잃었는데 돈을 옆구리가 시리고 남자품이 그리운데 넌 아직 40도 안 됐는데 남자 냄새가 얼마나 사무치겠냐고? 미쳤어요. 그게 전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요? 뭐 어떻니 너도 여자고 나도 여잔데 이런 말 못할 것도 없잖니?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인물은 좋잖니? 길고 긴 여생을 애들고 혼자 사는 것보다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지금까지 보내온 말들 그 집 며느리한테 다 전송해줬습니다. 뭐라고? 너 걔랑 연락하는 사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이랑 그 사람 새와이프 연락처를 저장해뒀거든요. 영원히 연락하고 싶지 않지만 저한테는 또 딸이 있으니까 무자르듯 그렇게 싹둑 잘라버릴 순 없는 관계더라고요. 이혼할 때도 그 여자가 순순히 위자료를 입금해줬고 겉으로나마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으니까 제 정신건강을 위해 지난 일은 너무 따지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한 말을 그년한테 다 고자질하면 내 입장은 뭐가 되니? 안 그래도 그년이 날 요양원에 못 보내서 환장하는데 내가 뒤에서 지를 내쫓으려고 했단 걸 알아봐. 날 가만두겠어? 호랑이 같던 할망구가 어쩌다가 며느리한테 쫓겨서 요양원에 입소할 처지가 됐어요?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그년이 돈 욕심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날 요양원에 보내라고 우리 아들을 들쑤시고 있어. 그리고 팔불출 같은 아들놈은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래서 절 불러드리려고 하셨어요? 너라면 날 편하게 해줄 것 같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년을 내쫓으려고 한 걸 그년한테 다 말하면 난 어쩌란 거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음흉하기 짝이 없는 나쁜 년이구나. 제가 아무리 나쁜들 어머니만 하겠어요? 그러게 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진심 제가 그 집 구석으로 다시 들어갈 줄 알았어요?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힘드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 줄 알았지. 나 이러다가 정말 요양원으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효자인 아들이 설마 아프지도 않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어요? 그게 그년이랑 살고부터 우리 아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예전이 그 효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거 참 청량한 소식이네요. 아주 샘통인데요? 뭐라고? 넌 내 불행이 그렇게 좋니? 네, 아주 위안이 되고 신이 나네요. 저와 제 딸한테 상처 주고 괴롭힌 인간이 행복하고 편한 노후를 보낸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불행하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럼 전 앞으로도 쭉 제 딸이랑 행복하게 살 거니까. 그쪽은 요양원에 들어가 누워서 천정만 바라보며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인생 사세요. 그 후 전시모한테서 다시 연락 오는 일은 없었지만 전시모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요양원에 입소했다는 말은 친척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전시모 집을 판 돈을 들고 전 남편 부부는 처가에 들어가서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나 뭐라나. 언젠가는 집 판 돈도 바닥을 보일 테고 그럼 그들 부부는 어떻게 살지 두고 볼 일이지요. 며느리와 손녀를 천적으로 생각하고 갈구고 괴롭히던 전시모한테 묻고 싶습니다. 모두한테 버림받고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행복하신지 말입니다. 자기 일어났어?
오늘 10시에 데이트하기로 약속한 거 기억하지? 어쩌냐게 나한테 너무 빡세게 서비스해서 오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나와야 해, 알겠지? 왜 답장이 없어? 아직 자고 있는 거야? 미안. 샤워한다고 이제야 봤어. 아침부터 샤워했어? 좀 이따 호텔에 가서 씻으면 되는데 뭐하러 아침부터 씻어? 널 만나러 가는데 깔끔하게 씻고 가야지. 너 매일 영이라고 하더니 오늘은 애 너야? 난 자기가 은은한 눈빛으로 다정하게 영이라고 불러주는 게 제일 좋은데. 아, 그랬었지. 미안. 머리가 살짝 아파서 실수 좀 했네. 머리가 왜 아파? 오늘 데이트할 수 있겠어? 괜찮아, 약 먹으면 돼. 혹시 늦게 들어갔다고 와이프가 바가지 긁어서 두통 온 거 아니야? 못생기고 미련한 여편네가 또 우리 오빠를 아주 들들들 볶은 거야, 아님? 지가 매력 없고 늙어서 오빠한테 외면당한다는 건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사랑해달라고 칭얼대고 토 나오게 들러붙었어? 와이프가 토 나온다고? 오빠 오늘 왜 그래? 좀 이상한데. 오빠가 그랬잖아. 와이프는 늙어서 역겹다고. 아, 맞다. 그런 말 했었지. 지금 두통이 심해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네. 이해해 줄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빠는 이해해줄 거야. 최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좋은데 최근이라는 말은 좀 빼주지 그래 영. 오빠는 나보다 20살이나 더 많지만 이렇게 질투 부리는 걸 보면 아기 같아서 사랑스럽단 말이야. 22살인 내가 41살인 아저씨한테 모성애가 생기는데 어쩜 좋아. 어떻게 지금 당장 자기 안고 싶어졌어. 아기처럼 내 품에 안고 토닥토닥하고 싶단 말이야. 나도 우리 영이 보고 싶어서 온몸이 근질거리는데 데이트 시간 좀 앞당길까? 9시에 만날까? 난 완전 오케이인데.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뭐야, 두통이 오면 약속 장소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자기네 집에서 10분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거기 디저트가 너무 맛있다고. 와이프한테 들킬 리스크를 무릅쓰고 거기서 자주 만났잖아, 우리. 자기 와이프는 우리가 자기네 집 동네에서 바람 피고 다닌단 걸 꿈에서도 모르고 있겠지? 자기 말대로 너무 둔감하고 미련한 거 아니야? 나라면 내 남편이 딴 년이랑 바람 핀다는 걸 금방 알아챌 텐데 말이야. 사람이 늙으면 감각도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난 늙어도 오빠 와이프 같은 여자는 안 될 거야. 죽을 때까지 남편한테 사랑받는 여자로 살 거야. 글쎄 그게 네 소원대로 그렇게 쉬울까? 뭐, 오빤 내가 불행하길 바라는 거야? 그럴 리가. 너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길 바란다는 뜻이야. 나 대학 졸업하면 바로 남친이랑 결혼할 거야. 아무리 날 사랑한다고 해도 그땐 날 놔주고 축복해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영희 행복을 내가 가로막을 순 없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역시 우리 오빠는 쿨해서 좋아. 남친이 의대생이라 너무 좋지. 매일매일 공부하느라 바쁜 남친 덕에 자기랑 이렇게 자유롭게 데이트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의대생은 어떻게 만났다고 했지? 알바하던 곳에서 만났다고 했잖아. 내가 약대 다닌다고 했더니 고지고대로 믿는 게 얼마나 웃기던지. 의대생이라고 하면 보통 막 똑똑하고 그런 이미지부터 떠오르잖아. 근데 의외로 공부만 알고 고지식한 의대생이라 놀랐지 뭐야. 약대랑 의대라. 나름 어울리는데. 뭐야, 지금 날 놀리는 거야? 나 약대 아니란 거 뻔히 알면서. 농담이야. 근데 나중에 남친이 다 알게 되면 영희랑 결혼해줄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을 때까지 쭉 속여야지. 영희는 똑똑해서 꼭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역시 우리 오빠 입이 제일 달콤해. 그럼 나 지금 준비해서 나갈 테니까 자기도 준비해. 우리 영희 볼 생각에 심장까지 떨리는데? 1시간 후. 자기 아직도 자고 있어?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영희를 기다리게만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10분 내로 안 오면 나 가버릴 건데 그래도 돼? 빨리 답장 좀 주란 말이야. 아, 미안. 이제야 일어났어. 여태까지 잤다고. 너무 많이 잤지? 미안.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갈게. 화난 건 아니지? 이해해주라. 난 영희랑 달리 나이를 좀 먹었잖아. 뭐가 그렇게 피곤해서 아침 9시가 될 때까지 자는 거야? 잠자는 게 그렇게도 좋아? 꿈에 우리 영희가 나와서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눴는데 좋지 그럼? 너무 좋아서 도저히 눈 뜨고 싶지 않아서 늦어버렸어. 미안. 오늘은 사과하는 의미로 우리 영희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백화점에 가서 선물도 사줄게. 그 다음 마지막엔 역시 호텔 가는 거 알지?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분 좋게 서비스 해줄게.
오늘 약속대로 저번에 내가 선물해준 속옷 입고 왔지? 속옷? 지난 자기 생일에 선물해준 그 야시시한 란제리 말이야. 그거 입은 우리 영희 몸 보면 나 완전 반응 올 것 같은데? 자기가 나한테 속옷 선물한 적 있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속옷은커녕 내 생일도 기억 못하는 사람 아닌가. 왜 이래?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밥도 먹고 선물도 줬잖아. 우리 영희 오늘 좀 이상한데? 뭐가? 아니, 그냥 분위기가 조금 생소하다고 할까? 영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나 맞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거실로 나와. 거실에는 왜? 아니, 거실이라니. 어디 거실? 자기네 집 거실. 우리 집 거실? 너가 우리 집 거실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들어왔어? 너 정말 영희 맞아? 설마 너 현진이는 아니지? 맞는데 어떻게 알았어? 아니 여보, 당신이 왜 영희 핸드폰을 들고 있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너가 잘 때 핸드폰이 자꾸 울리길래 궁금해서 봤어. 그랬더니 수상한 문자들이 오고 있더라? 느낌이 쎄해서 네 손가락 지문으로 핸드폰 잠금 열고 다 봤어. 다 봤다니, 설마 다 봤어? 다 봤다고 했잖아. 나 정말 너무 놀라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어떻게 나 몰래 22살 여자랑 놀아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딸보다 겨우 5살 어린 여자랑 바람필 수 있냐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날 미련한 늙은 여자라고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직전에 쓰레기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재밌어? 여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나한테 있어서 당신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조강지처야. 내 아이를 낳아주고 내 부모님한테 효도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여자. 근데 내가 그런 당신을 쓰레기라고 했을 리가 없잖아.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저 내연녀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장난으로 웃자고 한 소리야. 네 내연녀 지금 내 앞에서 쫄아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 나랑 장난치자고 농담 걸 배짱도 없는데 뭔 웃자고 한 소리. 내가 아줌마면 나보다 1살 더 많은 넌 아저씨 아닌가. 바들바들 떨다니. 설마 영희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 네가 오리발 내밀까봐 삼자대면 하려고 우리 집에 끌고 왔어.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거실에 나와서 말해. 아니, 이건 우리 부부 일인데 왜 제3자를 끌어들이고 그래? 영희 아니, 그 여자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 그 여자는 보내고 우리끼리 말하자. 아니 난 셋이 말해야겠어. 니들이 어떻게 만났고 왜 만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골빈도 연놈 입으로 하는 말을 직접 들어야겠어. 그냥 인터넷에서 만났고 그 여자는 내 돈. 난 그 여자 젊음을 탐해서 만나온 거야. 처음부터 조건적인 만남인데 앞으로가 어딨어? 곧 끝내려고 했었어. 오늘만 만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재수 없이 당신한테 다 들킨 거야. 나한테 들킨 게 재수 없어? 미안, 내가 말실수를 했어. 암튼 난 다 정리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믿어줘. 이 상황에 믿어달라고 한들 믿음이 갈 것 같아? 이 여자 대학생이니? 알잖아, 남자들은 여대생한테 일종의 환상이 있단 거. 어린애랑 놀면 나도 젊음을 되찾는 것 같고 그런 열정이 좋아서 데리고 놀았을 뿐 사랑은 아니야. 네 의지와 상관없이 불륜을 저질렀단 건 현실이야. 현실이긴 하지만 나한테 있어서 그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변기와도 같은 거야. 내 배설물을 받아주는 그런 변기 같은 거 말이야. 변기, 차라리 요강이라 하지 그래? 당신 분이 풀릴 수만 있다면 변기가 아니라 더 험한 비유도 할 수 있어, 나. 참 대단하다. 돈이 그렇게 좋니? 사장 딸인 나한테 버림받는 게 그렇게 무서워? 그럼 처음부터 바람 따위는 안 폈으면 됐잖아. 나도 바람 피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 여자가 자꾸 요염하게 유혹하는 걸 어떡해. 알잖아, 남자는 유혹에 약하다는 거. 나야 자기 진심이야? 진심 날 변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정말 날 공주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변기, 내가 어떻게 변기니? 내가 언제 네 똥 받아줬니? 내가 왜 변기냐고. 아니, 왜 또 네가 나타났냐고. 내 핸드폰인데 내가 나타나면 안 되니? 날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토끼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자기 와이프 앞에서 날 변기라고 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너는 왜 우리 와이프랑 우리 집 거실에 오고 그러냐고. 저 아줌마가 가자고 하는데 어떡해? 반항하다가 얼굴에 유산폭탄이라도 맞으면 어쩌려고 하나? 비겁하게 집안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나 좀 구해줘. 저 아줌마 너무 무서워. 화도 안 내고 웃고 있는데 그게 더 소름 끼친단 말이야. 뭐가 무서워? 우리 와이프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안 무서운데 왜 안 나와? 자기도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잖아. 언제 어디서든 날 보호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빨리 나와서 날 보호해주라고. 저기 미안한데 나 너한테 못 가. 너랑 헤어질 거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날 버리겠단 말이야? 내가 너랑 결혼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버리긴 뭘 버려. 우린 그냥 서로의 이득에 따라 만난 사람들 아니니? 난 이제 너 필요 없으니까 끝내자 우리. 저 아줌마가 위자료도 청구하고 내 남친한테도 우리 사이 다 말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미안한데 난 네 보호자가 아니라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 없어. 뭐라고? 솔직히 너도 나만 만난 거 아니잖아. 네 남친 만나면서 용돈벌이 하려고 날 만난 거잖아. 내가 널 공짜로 먹었니? 아니잖아. 널 먹을 때마다 돈이랑 선물 줬잖아. 그때 우리의 거래는 깔끔하게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건 매너가 아니지. 날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랑, 너 내 딸보다 겨우 5살 많아. 근데 내가 널 사랑했을 것 같니? 넌 그냥 내가 욕정을 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 잘 알았으면 더 이상 남의 집 거실에서 욕보이지 말고 꺼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리디 여린 여자를 그렇게 올리면 어떡해? 사랑한다며 저 여자한테 보내줄 거니까 지금 당장 나와서 저 여자랑 같이 가. 그리고 2번 다시 내 집에 기어들지 마. 저 여자랑은 다 끝냈어. 그러니까 제발 헤어진다는 말만은 하지 말아줘, 여보. 우리 사이에는 딸이 2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헤어져? 2딸한테 네가 한 짓거리들을 다 말해줘.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그게 싫으면 조용히 집에서 나가고 이혼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건 변호사 통해서 상담한 뒤 연락할게. 그럼 회사는? 난 장인어른 회사의 후계자인데 내가 없음 회사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너보다 업무 능력이 더 뛰어난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설마 자기가 사장직에 오르려고? 내가 사장직에 못 오를 이유 있니? 꼴의 남자라고 자존심 부리면서 지가 사장이 되고 싶어 해서 일단 후계자 수업을 시킨 건 맞지만 우리 아빠는 아직도 널 완전히 믿지 못하시고 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어. 장인어른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부녀가 날 갖고 놀았다고. 네가 좀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훌륭한 가장 다정한 아빠가 되어줬다면 나랑 우리 아빠한테 버림받을 일도 없었겠지. 모든 건 네가 인생 더럽게 산 죄니까 남 탓하지 말고 네 주제를 반성해봐. 그 후 전 내연녀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고 그 여자의 남친한테도 그년의 불륜을 다 까발켰습니다. 결국 의대생 남친한테도 버림받고 부모님의 돈으로 저한테 위자료를 입금한 내연녀는 여러모로 충격을 받았는지 대학교도 중퇴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편 저와 이혼하고 위자료와 양육비 대신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난 전 남편은 본가에 돌아가서 작은 편의점을 하시는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2딸을 면회하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혼자 외로운 중년 생활을 보내고 있겠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